에서는 지금 당대표가 되면 총선 불출마 선언하겠다. 근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평론가들은 지난 총선 때 사퇴를 하고 의원직 사퇴. 네, 그렇죠. 이번 총선 때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제가 2012년 4월에 국회의원 제가 그렇죠. 초선 처음 당선됐었거든요. 불과 넉 달 만에 제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 의원직을 그만둔다는 게 그게 지금 유권자들한테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출마를 안 했어야죠. 그렇게 유권자들의 하고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죠. 이번은 그래서 아예 다음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비례대표도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거기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게 내 운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가 당을 살려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저에게 다음 기회가 그냥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제가 당을 잘 살려냈다. 어려운 당을 구해냈다. 이렇게 또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을 테죠. 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 후보님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그러면 대권 후보로 그냥 일로 매진하게 되고 다른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다른 대선 후보군들은 명함을 내밀 여지가 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각자가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은 또 서울시장을 아주 잘하시면 또 그만큼 또 그게 커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각자의 기회는 각자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대선을 개선할 때가 아니다. 대선은 정말 지금 같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대선에서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총선도 참패를 면치 못할 텐데요. 수도권 전멸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선은 지금 계산할 때가 아니고 하지도 말고 우선은 우리 당이 이렇게 세워서 당장 닥쳐오는 총선 이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자. 저도 그러기 위해서 나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직전에 대선 후보를 지냈던 정동영 상임고문이 이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모임이라는 제야 인사들 모임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제 정동영 전 의장이 거기에 가세한 것은 우리로서는 아프고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정동영 의장 개인이 우리 당이 이렇게 충분히 진보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가세한 것이죠. 당내에 다른 동조자들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딱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변하는 중도 개혁 정당. 이미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확립되어 있는 그 정체성이죠. 정동영 의장이 주장하듯이 우리 당의 정체성 자체를 진보 정당처럼 그렇게 옮길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될 거냐, 찻잔 속에 조그마한 바람 미풍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당이 하기 나름이라 생각해요.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 뿌리가 깊을수록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지도 넓게 펼쳐지게 되는 거고 미치는 그늘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왼쪽을 어디까지 할 거냐도 좀 관심인데 옛 통진당 세력은
앞으로 일체 같이 무슨 뭐 연대를 한다든지 이럴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예통진당 세력들이 뭔가 좀 변화가 되면 다시 같이 뭐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인식이나 행태들이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는데 그 점에 대한 통진당의 어떤 태도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것을 좀 선을 긋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오히려 사과하는 그런 이제 저는 뭐 모습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극구 비호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통합진보당 전체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비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진보당과 이렇게 함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뭐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뭐 통합진보당을 만들 수는 없지만 네.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난다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죠. 우리 사회의 뭐랄까 일종의 무슨 암덩어리다. 그래서 그 암덩어리를 이렇게 도려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진보 정당들의 생각, 노선이나 이런 뭐 정강이나 뭐 이런 것이 국민들 전체로부터 국민들 다수로부터 공감받고 지지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어느 한 일각에서 계속 이제 진보적인 의제들을 제기를 하고 한다면 또 우리 사회 전체를 지나치게 또 이렇게 보수적인 나라로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도 한때는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꽤 그래도 인정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잖아요.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이제 크까지 못한 것이 지금 이제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들 사이에서도 반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현상을 놓고 이제는 무슨 그쪽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딱 갈라버리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다시 전당대회 하기 전에 저 인터뷰할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비전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전을 제시할 건지 어떤 의지를 보이실 건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우리 야당은 주로 이제 정부 여당의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를 조금 좀 정치 중심의 정당 그렇게 인식돼 있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권 정당으로 그렇게 신뢰받으려면 이제는 정치 중심 정당이 아니라 경제 중심 정당으로 그렇게 좀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와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애국, 새누리당이 무슨 잘할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북한하고 단 한 건의 충돌이 있었습니까? 군사적 충돌? 그 바람에 단 한 사람 우리 아까운 국민들 목숨이 희생된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천안함, 연평도 NLL 뻥뻥 뚫리고 많은 국민들, 아까운 장병들 희생당하고 안보 무능한 거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하는데 국방장관 빼고는 아무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그런 정부. 애국도 아니잖아요. 국민으로서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온갖 반칙들 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그게 애국적인 세력입니까? 애국도 안보도
우리가 훨씬 더 잘해왔죠. 앞으로도 우리가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독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독한 리더십을 보이겠다 이런 말. 저는 뭐 결코 독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우리 당을 그렇게 바꿔내는 일에 전부를 걸겠다. 네. 제 의지가 그렇게 좀 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